시사 CCTV 김호준의 뉴욕 타임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한 정치 무당, 다만 본인과 직접 관련이 없을 때만 가장 정확한 정치 무당,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하는 PSI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네, 정치 무당 가장 정확한, 다만 본인과 직접 관련이 없을 때만 가장 정확한. 오늘이 지방선거 바로 다음 날인데, 녹음날이. 역시 본인과 직접 관련 있는 건 빼고는 거의 다 맞추셨죠? 그렇죠. 직접 관련 있는 것만 못 맞추셨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지방선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모든 의뢰가 지방선거 관련된 건데, 첫 번째 의뢰 역시 이번 선거 생각대로 된 것과 예상과 전혀 빗나간 것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맞춘 것부터 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광주, 전남, 전북 세 군데는 이기는 거니까 그거 빼놓고 제주 빼놓고, 제주는 이제 우금민 지사가 민주당에 있다 탈당한 거 아닙니까? 거기 빼놓고 나머지 대륙 육지에서 16군데 중에 광주, 전남, 전북 세 군데 포함해서 10군데 이긴다 그랬죠. 10군데. 두 군데가 빠지셨네요. 두 군데. 서울, 경기 제일 중요한 데가 빠졌죠. 그러니까 서울, 경기를 못 맞췄어요. 예, 서울, 경기는 못 맞췄어요. 서울, 경기가 직접 관련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는 직접 선거를 지원하면서 뛰셨죠. 그렇죠. 직접 뛰었죠. 제가 본인이 직접 관련이 되면 안 맞아. 그래서 너무 세게 지원하면, 제가 세게 지원하는 사람들 좀 떨어지거든요. 본인을 포함해서. 그렇죠. 아니 나는 선거운동할 때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 하면 떨어진다는 정설이 있었고 대충 하는데, 지난번엔 대충 하고도 떨어졌어요. 어쨌든 직접 관련이 되면 안 맞는. 아니 서울시장 선거는 나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번 2006년은 제가 시장으로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인정할 수 없어요. 25개 구청 중에서 이긴 데가 7군데인가 8군데인가요? 구청장을 4군데서 이기지 않았나요? 아니요. 구청별로 하게 되면은 이긴 데는 7군데인가 8군데쯤 돼요. 그런데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거기서 표가 다 나왔죠. 여기서 12만 표를 이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강남 서초 송파 통합해라 구를. 그리고 거기 구청장이 통합구청장이에요. 저는 시로 분리해도 될 것 같아요. 강남시로 이제. 강남시 하게 되면은 괜히 뭔가 로망인 것 같으니까 남서울, 북서울 이렇게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남서울. 그래서 강남 아래쪽을 지금 인구 1000만 아닙니까? 세계 인구 1000만인 도시가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나눠놓고, 그 다음에 강북, 북서울, 남서울로 나누는 거예요. 남서울시장과. 그렇죠. 남서울시장. 북서울시장. 사실 그렇게 구분해도 뭐 억지가 아닌 것이 요구 조건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틀리죠.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 그룹들 아니에요. 근데 강북에 있는 사람도 종부세 폐지 반대했잖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나눠놔야 되냐면, 남서울은 발음이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서울 가잖아 그냥. 근데 북서울은 발음이 뻣뻣해요. 잘 안 돼. 그래서 북서울은 그냥 서울로 부르고 남서울만 남서울로 부르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은 대표하는 건 북서울이다. 이렇게 딱 해놓으면 저기는 뭐 서울로 쳐주지도 않는 거죠. 남서울 무슨 터미널입니까? 별로 안 웃긴 얘기해놓고 혼자 웃는 특기. 아니 코가 가려서.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남서울, 북서울로 나눠놓든지, 아니면 구의 인구 대비 선거인단 수, 미국식으로 간접 선거를 하는 거예요. 비례제로. 인구 배려. 그러면 이제 강남에 선거인단 50명, 강남구에, 서초구에 55명, 송파구에 뭐 한 45명, 더 많으니까 한 70명, 그다음 노원구에 또 70명. 이렇게 해갖고 그 구에서 국민들의 투표에서 이기면 몽창 그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완전 미국식이네. 완전 미국식으로. 서울은 그러지 않으면요, 특정 지역에서 몰표가 나와서 되는 거는
전체 서울 시민들의 이익을 반영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특정 지역을 지금 과잉 대표하고 있죠. 그렇죠. 과잉 대표하고 있죠. 네. 강남 3구를 대표한 사람은 어떻게 서울시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종부세 다시 부활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서울시청 광장 개방해라. 그러면요? 이제 안 할 수도 없는 게. 그러면 예. 일단 정권을 되찾으시고요. 예. 그리고 법률적 검토를 면밀히 하시고요. 법률적 검토 면밀히 했죠. 그리고 나서 투표에 예. 붙여서 그때 결정하시고. 그러면 예. 법률적 검토는 면밀히 했는데 자꾸 주장하면요. 그 얘기가 맞는 줄 알고 다 쫓아와요. 근데 물론 이제 그 강남의 몰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긴 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 사실은 여론조사 때문에 예. 어차피 지는 거 아닌가 예. 싶어서 한명숙 지지자 표 중에 그렇죠. 나가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가면 단순히 이제 강남의 몰표 어떤 의미에서는 강남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철저히 움직였기 때문에 막 욕만 할 수는 없어요. 예. 정치라는 게 자기 이익을 구현하기 위해서 거기 적합한 대표자를 뽑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사실 그 여론조사가 네. 사람들을 주저앉힌 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얘기해야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방송 그 선거 내내 그 아프리카를 통해서 생중계로 한명숙 TV 방송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아이폰으로도 가고 그러니까 뭐 실시간 한 20만, 30만이 계속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여기서 본인 자랑 한 번 더 하셔야 되는데 왜 웬일로 안 하시고? 왜요? 아니 이미 딱 퍼져 있기 때문에 3기 인터넷 대통령이 탄생했다. 1기 노무현, 2기 유시민, 3기 정봉주 인터넷 대통령 탄생했다. 네. 그런 얘기 안 하시니까 너무 이렇게 허전해가지고. 아니 근데 거기 그 들어오는 네티즌들이요. 네. 이 네티즌 업계, 인터넷계의 절정 고수들이 다 들어와요 거기에. PSI 안 본 사람들이 없더라고. 너무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아니 PSI 다 PSI를 알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거기서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그 깔때기로 다시 자기 자랑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방송을 하시면서 예. 전망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예. 저는 이번 선거를 초반부터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인데 선거를 짓밟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 천안함 발표한 세력들, 네. 북풍 조작한 세력들. 그 와중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여론조사. 네. 그래서 크게는 두 개 축이 이번 선거를 완전히 망쳤다. 네. 천안함 북풍과 여론조사.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렇게 많이 틀린 여론조사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네. 천안함보다 더 결정적인 영향은 여론조사예요. 네, 마지막에 왜 조중동하고 방송 3사 통해 가지고 막 때려냈던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한 15% 20%씩 막 차이 나는. 근데 한명숙 후보는 두 자릿수짜리 안짝으로 줄어든 적이 없어요. 그 유시민 후보도.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예. 여론조사 기관한테 물어봤어요. 그 사장한테. 이 정도 표 차이 나느냐. 물론 자기들은 그 방송 3사 의뢰받은 곳은 아닌데 예. 매주 하는 곳이에요. 매주 ARS를 하는데 그 추세가 그보다 훨씬 적다는 겁니다. 격차가.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해서 밴드웨건 효과 내면서 그렇죠. 예. 동시에 자기들하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주저앉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선거운동이라고요, 확실히. 확실한 선거운동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결국 0.5% 차이가 났는데 서울에서 네. 여론조사가 자그마치 15%에서 20%를 틀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론조사를 도대체 신뢰할 만한 기관인지 네. 여론조사하고 또 이른바 이제 문성근 그 형님의 표현에 따르면 조폭 언론, 네. 조폭 보수 언론, 네. 조중동 이런 데서 또 무책임하게 보도하고 방송 3사도 계속 방송 3사도 계속 보도하는 거죠. 그게 선거 직전에 마지막 기억이었다고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 댓글 쭉 올라오는 거 보면 어차피 지는 걸 뭐 하려고 투표하냐. 투표하러 가고 싶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서울 시민 중에 정상적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정말 객관적으로 네. 투표 결과와 근접해 있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정말 박빙이다. 이거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다. 하면 제가 보기엔 서울이 60% 정도 넘어갔을 것 같아요. 5% 정도는 주저앉혔어요. 그렇게. 근데 그 안 나간 사람들이 사실은 왜 안 나갔겠습니까? 한명숙 진다니까 안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꽤 한명숙 지지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북풍, 천안함 북풍으로 민주주의 선거를 완전 실종시킨 거 아니에요. 네. 민주주의 꽃을 꺾은 것도 그게 이제 자락을 깔았다고 한다면
거기서 미친 광대춤을 춘 게 여론조사 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장악되면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언론 장악 때도 PSI는 계속 하잖아요. 여기밖에 장악이 안 된 데가 없어요. 여기에 갖고 이제 또 한 군데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그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한 거는 이명박 시대에 공표되는 여론조사를 믿으면 안 된다. 믿으면 안 되고 아니 그냥 단순히 믿지 말 게 아니고 역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숨어있는 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변명이 되거든요. 숨어있는 표는 안 잡힌다. 그럼 진정한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한다면 요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서 숨어있는 전통적인 표는 몇 프로이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갖고 발표해줘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고 있는 기관인데. 그래서 이제 이 여론조사, 이명박 대통령 아주 강압적으로 잘하잖아요. 사람도 겁주고 쪼이탁 까고. 그래서 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투표 결과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발표된 것과 투표 결과 발표 종료되는 시점, 발표되는 시점으로부터 역순해갖고 30일 동안 발표한 것이 투표 결과와 3% 이상 차이가 날 때, 혹은 5% 이상 차이 날 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돼요. 여론조사 기관한테. 왜냐면요, 총칼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여론 아닙니까? 그리고 여론조사는 아무리 무책임하게 보도를 해도 아무도 탓하는 사람이 없어요. 검찰하고 똑같습니다. 검찰 기소하잖아요. 무죄돼. 그럼 누가 검찰을 탓합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전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명박 시대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것도 역시 제가 이제 통계 전문가가 아니라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지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우선 질문의 설계부터가 편향돼 있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여론조사 당에서 여론조사 기관을 좀 담당을 하잖아요. 질문 설계에 따라서요 5% 10% 확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조사. 그렇죠. 여론을 작전이란 말이죠. 근데 제 질문에 답변을 하고 넘어가셔야죠. 이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요? 틀린 것에 대해서 무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범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죠. 암묵적 범죄 행위에 동의한 거죠. 방조한 거죠. 방조. 틀린 거에 대해서 뭐 이거 방송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으나 의도적으로 그 질문을 잘못 설계했다면 이건 죄죠. 아니요. 근데 결과가 15포인트, 20포인트 차이 나는 걸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라 믿을 수 없잖아요. 그건 동네 양아치 기관이죠. 그리고 또 김어준 우리 총수께서는 개정하자 그러니까 당황하시잖아요. 국회의원을 안 해봤으니까. 뭐 본인도 한 번 하고 잘렸잖아. 아니 나는 삼선급 초선. 아니 내가 개정하자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야가 나오니까 얼굴 표정이 약간 못 씹은 표정하면서 급 당황해요. 당황은 아니고 무리한 주장이다. 무리한 주장 같아요? 그러니까 잡아내야 될 건 의도적으로 질문을 편향되게 설계했느냐. 이건 잡아내서 사실은 책임 물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방송 이거 분명히 나갑니다. 나가면서 요걸 갖고 PSI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거기에서요 네티즌들을 상대로 해갖고 이 법을 개정할 거냐 말 거냐 여론조사 한번 하시자고. 좋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여론조사 관련해서 또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그 국정수행 지지도 40~50% 됩니다. 근데 주변에서 보면 도저히 어떻게 40~50% 나온지 모르겠다라고 했던 거 비밀이 풀린 거죠. 그러면 여기에 적어도 15% 20%는 까야 한다는 거죠. 최소 15% 20%인데 이런 거죠. 보통 이제 우리도 당에서도 의뢰하잖아요 여론조사. 근데 자꾸 어느 조사 기관은 우리 당이 낮게 나와 떨어지게 나와. 거기에는 인지상정이죠. 인간의 심리가 거기에 맡기고 싶지가 않아요. 아니 누구든지 말이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론조사 갖고 잘 나오는 기관한테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이명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나오는 거는 15포인트 20% 까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객관적 흐름 아닙니까? 기본적인 흐름인데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여론조사를 좋게 나오게끔 해야지 계속 수주를 받으니까 설계를 유리하게 한다. 거기에 또 5% 이상. 5% 이상. 그러니까 지금 20%대라고 봐야 된다. 이번에 민심 반영한 것까지 보게 되면 20대 초반 정도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나오면 정상이다 이게. 그게 객관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게 객관적인 거죠. 그리고 이런 여론조사 기관, 이런 여론조사를 우리가 공표했다는 것 때문에 당신들 허위사실 유포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 이제 하려면 해보라 그래요. 지방권력 우리한테 와 있는데. 어제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집사람은 진짜로 내 새벽 4시에 들어갔잖아요.
쭉 이제 방송도 보고 집사람이 안 자고 있어 그 시간까지. 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저녁에 드링킹 슬리핑이거든요. 네. 한 잔 먹고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안 자고 있는 게 기적이야. 그러니까 당신 왜 안 자고 있었냐.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내 손을 잡고 야 세상에 이렇게 짓눌리다가 지난 2년이 20년 같았다는 거예요. 아무 정치를 모르는 여성이 20년 같았는데 그 2년 동안 나는 당신 BBK 때문에 감옥 갈까 봐 노심초사했었다. 이제 세상이 민심이 이렇게 무서운 줄 알았으니 당신한테 함부로 하겠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보내지 않을까요? 아, 그런 논리를 피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서 저거 이제 계속 더 말을 할 테니까 보내자라고 하는 사람 논리가 있는데 그거는 주로 소인배 그룹에서의 논리고 대인배 그룹에서의 논리는 계속 조지고 나가라. 아니 근데 여기서 하나 짚어야 될 것은 이 국민들이 이번에 보여준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폭주에 응답한 것이지 민주당의 선전에 호응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죠. 네. 근데 이제 뭐냐면 범야권 이번에는 이제 잘한 게 일단 이해부터 하고요. 민주당이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야권 연대를 하는데 또 큰 맏형으로서 한 축을 거뒀잖아요. 네. 어쨌든 그 얘기부터 마무리 짓자면 이게 민주당이 너무 그동안 잘해왔기 때문에 네. 민주당한테 이렇게 표를 준 게 아니라는 거. 아니 근데 이제 이거 스스로 깨달아야 이 된다는 방송을 거죠. 우리 대표님께서도 이제 보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이번에 급 변화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네티즌들하고 막 소통하고 그런 게 재미있죠. 근데 재미인데 저는 이제까지 왜 안 했냐면 거기에 빠져서 그 그룹 안에서만 그냥 흥겹게 노는 외부로 확산되지 않고 그런데 이번에 한명숙 TV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편견을 갖고 있었던 인터넷이 아니다 이제는 이 그룹만 똘똘 뭉쳐있던 것과 세상과 벽이 다 없어졌어요. 맞아요. 네. 완전히 소통의 세대가 된 거야. 그러니까 네티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특정 인물들이 아니고 네. 그냥 일반인들이 다 네티즌인 거예요. 제가 방송 전화 연결하는데 30대가 들어와요. 네. 40대가 또 들어와. 야, 이거 오늘 30대, 40대 들어왔는데 또 50대가 전화가 왔어요. 네. 야, 오늘 3, 4, 50대가 다 들어왔는데 이제 6학년만 들어오면 인터넷은 해방 공간입니다. 딱 했더니 6학년 2반이 전화가 왔어요. 저 6학년 2반인데요. 그랬더니 몰려있는 사람이 막 깔깔깔깔 웃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아들이 전화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소통이 과거에 우리가 인터넷 네티즌들만 모여있던 소통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 오픈되어 있는 전 세계 최강 소통 문화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 얘기했더니 너무 멀지 않냐고 얘기했다면서요. 그거 한나라당. 한나라당인가? 한나라당이에요. 한나라당. 민주당이 아니야, 아닌가요? 민주당은 아니야. 한나라당. 그래서 지난번에서 민주당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난번에 민주당 정세균 대표 그랬다고 하지 않았나? 아니야. 한나라당. 아프리카라고 했더니 진짜 아프리카인 줄 알고. 대한민국 최강. 제 기억은 정세균 대표가 틀림없어요. 대한민국 최강 정치평론가 김영민 교수가 한나라당에서 들었다 그랬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일주일 전에 정봉주 전 의원에게 제가 직접 듣기로는 정세균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당에 돌아가지 못하게 아주 고춧가루를 제대로 청양고춧가루 뿌려 그냥 고춧가루 뿌린 게 아니라. 그래서 뭐냐면 이제 중요한 대목인데 유세 현장을 우리가 24시간 생중계했잖아요. 네. 정세균 대표가 마이크를 잡으면 사람들이 빨리 내려가라고 네티즌들 글을 올려요. 빨리 내려가라. 옆에 강달프 마이크 잡아라. 강기갑 대표가 마이크를 잡으면 막 열광을 해요. 간지가 나잖아 그쪽은. 근데 임박해갖고 전전날 그다음에 전날 그날 이제 정세균 대표가 세게 연설했어요. 이틀 동안. 그러니까 글이 진작 그렇게 하지. 정세균 대표 포스 쩐다. 그 민주당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매가리가 없다. 매가리가 없다는 건 존재감이 없다는 거거든요. 왜 그랬어요 이때까지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분위기는 이런 거였죠. 나른한 점심 먹고 난 뒤, 나른한 오후의 분위기. 다 조는 거에 앉아서. 기본적으로 이게 패배주의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민주당의 젊은 그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잖아요. 이광재, 안희정, 김두관, 이거. 송영길. 제가 독수리 오형제 뜰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의원님 빼고. 좋아. 의원님 빼고.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그 젊은 세력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분위기도 젊어지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아까 8군데 맞추셨다 하잖아요. 예. 저는 그 선거 전날 안타깝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유시민 후보가 5% 정도 질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인 그 여론조사 기관 예. 대표하고 통화를 하다가 진보신당 쪽의 표가 안 움직인다. 안 움직였죠. 그게 한 5, 6% 되는데 안 움직인다. 뭐 여러 가지 통계를 내다 보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5% 정도 지겠다. 예. 뭐 하여튼 해서 전망들이 저 개인적으로 대부분 다 맞았는데 예. 한 군데가 틀렸어요. 강원도. 예. 저는 강원도도 간발의 차로 질 것 같았거든요. 그걸 강원도. 어떻게 맞추셨어요? 이광재. 강원도는 이광재 이제 도지사죠. 이광재 곧. 도지사. 예. 네. 이광재가 말 놓으면 이제 잡혀갈지 몰라요. 강원도 갖고는 이광재 그러면 안 돼. 이광재 도지사님 그래야 돼. 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강원도 흐름을 이렇게 봤어요. 강원도가 지난 2008년 총선 때 한나라당 셋, 네. 무소속 둘, 네. 민주당 둘. 강원도의 전통적인 정서는요. 당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당을 쫓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강원도 출신이 정말 우리나라의 인물이다. 인물론이에요, 강원도가. 그래서 당을 진짜 지역 색채도 없고 당을 쫓아가지 않고 인물 중심으로 투표하는 데가 강원도예요. 그런데 이광재 의원이 무척 잘했어요. 초선 때 17대 때. 네. 그렇죠. 아주 잘했죠. 잘한 거는 칭찬 많이 받았죠. 그렇죠. 잘한 거는 그 친노의 그냥 뭐 우희정 아니 뭐 우광재 좌희정. 네. 예, 좌희정 우광재 할 정도로 네. 핵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잘한 건 뭐냐? 정책을 잘했다기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이 막 주니까 예산을 엄청나게 가져갔어요. 저도 예, 강원도 곳곳에 심지어 우리가 정확하게 따져보진 않았는데 1조 원의 예산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제가 우리 지역에 학교 설립할 테니까 300억만 달라고 그러고 그거 벤치 맞았어요. 그거 거절당했는데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나는 200억, 300억 거절당하고 거기 1조. 뭐 1조가 된지 모르겠지만 1조가 넘었어요, 실제로.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강원도를 발전시켰죠. 그 원인이 하나 있지. 두 번째, 이계재는 강원도에서 한 게 없어요, 실제로. 출신이기만 하죠. 같은 국회의원 하면서 이광재는 막 예산 가져오죠. 두 번째, 이번 검찰에서 돈 받았다 계속 구속됐다 나갔다 구속됐다 나갔다 그러잖아요. 강원도 사람들이 선하잖아요, 사람들이. 무척 안타까운 거예요. 강원도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탄압받고 있다. 이런 동정심. 선거에서 제일 무서운 게 동정심입니다. 아산에 복경 시장 됐거든요, 이제. 17대 국회의원 하다가 중간에 잘렸어요. 갔더니, 아유, 복경 억울해요. 이게 표로 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번 강원도 전체적인 걸 봤더니 인물 중심의 투표를 하고 17대 때 이 일을 잘했고 또 하나 이광재가 탄압받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줘야 된다. 그게 처음엔 표심에 반영 안 됐는데 이틀, 3일 믿을 만한. 제가 그 한나라당 국정원 빨대를 쫙 대고 정보를 빨아먹잖아요. 거기서 나온 게 3%까지 육박을 했다. 마지막에 뒤엎은 거네요. 마지막에 이틀, 3일 3%까지 육박을 했다. 그래서 내가 숨어있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반영을 한 거냐. 그건 반영할 길이 없다. 근데 전통적으로 강원도 여론조사는 맞은 경우가 없어요. 강원도 여론조사. 그래서 그거 반영하면 보수적으로 한 10%만 반영해도 한 7, 8% 정도 이길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방송에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5% 이상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도 있겠지만 네 번째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안희정 충남도지사 거기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정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지역당들, 예. 그 지역당으로 이때까지 이제 충남 같은 경우는 예. 그 지내왔고 다른 지역도 뭐 큰 차이가 없는데 지역으로는 안 된다. 이제는 그 정서가 깊어요. 예. 충청도는. 지역을 넘어서서 우리가 젊은이를 키워서 전국구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 정서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있어요. 그 충청도는 강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한나라당 지역위원장들 중에서도 깨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뭐라고 지난 2008년 총선 때도 가보니까 여당인 우리를 찍든지 안 되면 제일 야당을 찍어라. 지역당은 제발 좀 찍지 마라. 지역당 찍었고 충청도가 발전한 게 뭐 있냐. 이렇게 호소하는 후보들이 있는 걸 내가 봤어요, 실제로. 근데 그게 이광재 도지사, 예. 곧 도지사, 예. 네. 그쪽 경우도 예. 그런 정서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젊은 정치인을 일꾼, 키워서 전국구로 만들자. 대통령을 만들어내자 이런 정서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 정서로 건강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광재 또 안희정 그리고 김두관 이제 곧 경남도지사도 마찬가지 케이스인데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했던 게 이제 지역을 넘어서자는 건데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자기 목숨을 던지고 나서 비로소 그 자식들이 그렇죠. 지역을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번 선거의 큰 의미 중에 하나가 아니겠 싶어요, 진짜. 제가 여기서도 얘기했고 방송 한명수 TV 아프리카 방송하면서도 계속 뭐라 그랬냐면 삼국지를 인용했어요. 딱 삼국지 구절 중에 아는 거 하나. 죽은 제갈공명이 산 사마중다를 잡는다. 이번에 딱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노무현 정신이 산 이명박을 잡은 거 심판한 거죠. 혼쭐을 내준 거 아닙니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살아생전에는 이렇게 못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못했죠. 그니 평생을 그 주장을 하셨는데 못했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자식들이 그걸 성공시켜. 경남에 가니까요. 그 정서가 강해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잘 못했던. 그러니까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시게 한 거 아니냐. 이번에 김두관 지사 된 거는 도지사만 3세번이죠. 세 번째 도전한 거죠. 국회의원 부지기수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떨어진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두 자릿수로 넘어가고. 진짜로 많이 떨어졌죠.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계속 나왔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지난번에 양산 나오라니까 돈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 못 나오겠대. 작년에 양산 재보선거 나갔으면 또 이길지도 몰라요. 근데 또 떨어지면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요. 비참해지니까. 근데 김두관 이번에 도지사 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죄송스러움, 미안함, 이게 저는 모르긴 몰라도 10% 이상 반영이 됐다. 그리고 김두관 장관 후보에 대한 미안함 계속 떨어지니까 동정심이 온 거 아니에요. 저 인물 키워야 된다. 저는 그게 정치인들이 결국은 어떤 순간에 승부를 걸 수 있으려면 축적해놓은 게 있어야죠. 기본적으로 빚을 쌓아놔야 된단 말이죠. 사람들 마음에 차곡차곡 빚을 쌓아놓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은 차곡차곡 사람들 마음에 빚을 쌓아놨다가 한 번에 받아간 게 대통령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빚을 쌓아갔던 사람들이 결국 받아갔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희정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냥 노무현 대통령 대선 자금 때문에 혼자 다 그 뒤집어 쓰고 5년간 무슨 공직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죠. 안희정 최고는 그 흔한 국회의원도 못하고. 뭐 못했죠. 이제 정봉주 전 의원도 한 국회의원조차. 정봉주 17대 의원. 아니 저도 2004년도에 어리버리하고 국회의원 됐죠. 그러니까 평생 노무현 전 대통령,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초선일 때 만나가지고 평생 동안에서 대통령 만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누리고 5년 내내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이제 다시 나온 거잖아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배신하지 않는 자들은 기억한다. 그 민주당이 배신자 정당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요? 네. 저도 그렇게 보여요? 아니 민주당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좀 버렸었고.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초대 손님을 모셔놓고 혼자 얘기를 하세요? 할 얘기 저도 많아요 이번 선거에. 아니 난 안희정 책을 보면서 안희정 이제 도지사죠.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품성도 좋고. 안희정 도지사는 욕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칠 때 치고 그런데 이제 막 워딩을 하는데 워딩이 딱 꽂히지는 않아요. 그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다변 많은 얘기를 하면서도 구절구절 딱 꽂히잖아요 이게. 거기를 또 틈을 비지고 자기 자랑으로. 안희정 최고로 얘기한 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 울먹이면서 잔인한 정권이라고. 이명박 대통령 당신이 원한 게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이겁니까? 그리고 울부짖는 그거밖에 난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안희정 최고 도지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어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냐면 참 정말 어려운 시절을 계속 지냈잖아요. 2008년 우리가 국회의원 떨어지고 그때 이제 미디어 악법 막 밀어붙이려고 국회에서 12월에 본회의장에서 계속 싸우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전직 국회의원이지만 우리가 또 위력적인 전직 국회의원이니까 가서 도와줘야죠. 위력적인. 그러니까 12월에 이제 위력적인 전직. 위력적인. 영향력 있는. 단어 하나라도 껴놔야지. 아니 그래서 이제 12월에 막았어요. 막고 기분 좋아서 이제 우리 386
네. 송영길, 우상호, 정봉주, 최재성, 강기정, 그다음에 윤호중 이렇게 모여서 술을 마시는데 거기에 이제 안희정 최고가 꼈어요. 순댓국집에서 새벽 한 2시 반까지 마시면서 맛있다 진짜 우리 잘했다 그러고 전현직이 막 껴있고 대한민국에 10년 15년 뒤에 대한민국을 밀고 갈 주역들 아니에요. 막 하다가 야 진짜 이 국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막아내고 그러게 되면 정말 이거 뿌듯하지 않아?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그러는데 안희정 최고가 슬픈 표정으로 형들은 그리고 뭐 후배들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추억이라도 있지만 난 뭐야 이게. 그런데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혼자 다 짐을 지고. 난 뭐야 이러는데. 그리고 나서 불만 한마디 하지 않고 갔어요. 그렇죠. 이번에 당선되면서도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 아무런 이런 공직 경험이 없는데 저를 택해준 충남 도민들을 너무 고맙다. 그게 본인 정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분이 그 5년 내내 사실은 그 다른 정치인들이라면 하다못해 뭐 국회의원 아니면 장관, 공직들 막 했지 않습니까? 하나도 못했죠. 다 했는데 청와대 안에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청와대 안에도 못 들어가고 밥이라고 징역밥 먹고. 그러니까요. 그분한테 제가 이제 인터뷰를 최근에 했는데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인간적으로 이제 5년 지나면 이제 덕볼 것 일도 없지 않느냐. 그렇죠.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없고 그 어떻게 버텼냐 그 세월 동안.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뭐 역사적 사명과 이런 쭉 얘기하다가 그렇죠. 계속 아니 그거는 이제 그 명무가 놀리고 인간이 어떻게 그런 것만으로 살 수 있느냐. 그건 설레발이죠 일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더니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 좋아했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막 울기 시작한 거죠. 자기도 이제 처음으로 그 말을 한 것이고 자기도 처음으로 깨달았나 봐요. 하여튼 잘 됐어요. 이거는 잘 된 거고. 전 뭐 김두관 장관도 잘 됐어요. 김두관 장관이 정말 그 경남에서 되리라고 본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출판 기념회 3월 1일 날 한 7천 명 모였었거든요. 창원에서. 사회자를 무슨 탤런트를 하나 구해놨었어. 방송인을. 근데 그 사람 방송인 하기에는 정치를 모르니까 잘 모르잖아요. 머뭇머뭇거리면서 저한테 제가 여기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한테 사회 봐줄 수 있냐고 아주 머뭇거리면서 전화가 왔어요. 딱 당선될 예감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3월 1일 날 가서 사자후를 토했죠. 사회를 보면서. 그때부터 두 가지 단어를 써야 되는데 질풍노도 파죽지세. 본인이 경남에 가서 사자후를 토해줬기 때문에 그럼요. 당선이 된 것이다. 신념과 말도 안 되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신념과 가능성, 확신 이런 건 전염병이에요. 그렇긴 하죠. 그럼요. 그래서 계속 된다. 내가 봐줬기 때문에 된다. 어제 전화하니까요. 그걸 얘기를 해. 3월 1일 날 내가 사회 봐줬을 때. 전염된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그 통화 사실도 확인해 와야 되지만 그 사실 그 통화는 며칠 전에 한 거고요. 인터뷰하면서 아니 내가 한명수 TV 인터뷰하면서 3월 1일 날 출판 기념회 그때 아주 대상황이었죠. 그때부터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대답을 요구하니까 그럼 아니라고 그럽니까? 밀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 그렇죠. 그때 사회를 누가 봤죠? 그러니까 잘 기억도 안 나나 봐요. 가만히 있더니 정봉주 의원님이 봐주셨죠. 아니 내가 잘해서 그런 거죠라고 물어보는데 상대방이 그러면 아닙니다 당신은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출판 기념회는 기억도 안 나나 봐요. 그러면 이 얘기 말고 예. 최대 수혜자 얘기도 좀 해보죠. 최대 수혜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 수혜자는? 최대 수혜자는 민주노동당인데 저도 그 동감합니다. 정당으로서는 민주노동당이고 특히 이상규 위원장 서울시당 위원장 이제 서울시 예비 후보죠. 뭐 얼굴도 잘생겼어요. 근데 제 스튜디오에 한번 모셨거든요 제가. 그 저하고 앉으니까 일단 좀 찌그러지더라고 외모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말. 근데 나이도 많은데 어려 보여요 또. 그 이상규. 뭐 강기갑 대표는 대표니까. 근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보 단일화 선언하고 민주노동당 당대표실에서 강기갑 대표하고 손을 잡고 한참 울었대요. 펑펑 울었대요. 진보정당으로서 과연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우리 진보적 가치는 이렇게 죽는 거냐. 그 펑펑 울고 강기갑 대표께서 사인하고 도장 찍어주는 걸 하지 말고 당신 선거하듯이 뛰어라.
그게 우리가 갈 길이다. 그게 우리가 갈 길이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노동당을 봤더니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를 찍었다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 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이 최대 수혜자 분명하고 예. 더군다나 특별히 그 인천에서 구청장 2명 나왔지 않습니까? 인천에 두 명. 원래 이게 진보 진영 2명인가 한 명인가? 2명입니다. 2명 나왔어요? 진보 진영에 대해서 일반적인 시각이 뭐 좋은 정강 정책과 예. 그리고 훌륭한 정신과 다 가지고 있는데 뭐 행정 경험 없지 않냐. 그렇죠. 예. 근데 이거야말로 가장 그 밑바닥에서의 행정 경험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거 쌓을 기회 없었거든요.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데 이제 민주노동당 후보가 기초단체에선 단일화되기가 힘들어요. 네. 근데 민주노동당 구청장 후보를 하면서 우리 민주당에서 안 냈죠. 네. 그거를 기꺼이 합의해 준 게 한강원 의원이에요. 한강원. 조금 이제 정치적 논리는 약간 좀 떨어지는데 나보다 나이는 좀 많고. 그냥 막 처음에 물불을 토하다가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또 밀어준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정당으로서의 최대 승자 민주노동당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자면 예. 진보 진영 거의 전체가 예. 단일화할 수 있다. 있다. 그 경험, 그 가능성 보여준 거죠. 그 경험이 다음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그럼요. 것이다. 예. 이게 또 최대 승자다.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제 강기갑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재보궐선거 때 10월 29일 재보궐선거 때 안산 상록을 수원 장안 양산. 근데 안산 상록을에서 임종인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네. 그건 전 의원이에요. 그렇죠. 전 열린우리당 의원. 본인과 마찬가지로 저는 17대 국회의원. 호칭이 틀려요. 그리고 저는 17대 국회의원이면서 그분 17대 국회의원이잖아요. 누구요? 그 사람이요? 예. 아니 그분은 미래 권력은 아니잖아. 제 이번에 만든 팬카페 이름이요. 예.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왜 들인 줄 아세요? 왜 들인 줄 아세요? 미래 권력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네티즌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개개 모두가 미래 권력입니다. 그래서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영어로는 정봉주와 미래 권력스. 그러시던가. 근데 예. 어제 얘기했던 그 비하인드. 비하인드가 강기갑 대표께서 그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시민사회운동 단체가 임종인 의원을 밀었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강기갑 대표는 다 양보하고 민주당으로 단일화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큰 틀을 보고 가야지 눈앞에 우리 걸 자꾸만 보면 안 된다. 그게 진보 진영의 가치다. 그런데 그때 그거를 못해서 너무 잘못한 것 같다. 물론 민주당이 다 이겨서 잘 됐지만 그때 우리는 또 당 사이드에서 대놓고 얘기하면 대표한테 찍히니까 임종인으로 진보 진영이 단일화됐기 때문에 여기를 양보하고 민주당 내지 말고 그럼 나머지 양산하고 수원 장안에서 전폭적으로 밀 거 아니냐. 양산 같은 경우 4포인트 주지 않았습니까? 진보 진영 물론 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냈는지 안 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쪽이 총 붙었고 수원 그 양산 거기는 또 이제 진보적 색채가 있는데요. 총 밀었으면 송인배 그 후보도 당선될 수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민주노동당 내부 관계자들한테 그때 사실 다 양보하려고 그랬다. 근데 그때 못한 게 못내 섭섭하고 아쉬웠다. 어쨌든 이번에는 네. 분명한 것은 이 연대에 대한 학습을 분명히 한 것 같아요. 분명했어요. 예. 그리고 그 연대에 대한 학습은 교사가 민주노동당 그리고 학생이 민주당. 그 우리가 많이 배운 거죠. 그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솔직한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제가 상식이 부족하고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솔직한 거 빼놓으면 아무도 저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진보신당 얘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노회찬 후보도 네. 단일화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단일화 시기를 당에서는 일요일까지가 데드라인이라 그랬는데 저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론 매체의 전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폭발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20대, 30대는 당일날 아는데 40대까지는 50대, 60대, 70대는 늦게 한다. 그렇죠. 그리고 어느 언론에서 이것을 파괴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을 보도해 주겠냐. 그러니까요. 인터넷 매체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6일 전쯤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해간다. 경기도에서 무효표가 많이 나온 게 심상정 후보 단일화한지 사퇴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네. 사실은 그 뭐 안타까워서. 추모 투표라고 예.
진보신당의 당원들이 추모의 의미에서 사표지만 심상정 후보를 찍자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이해가 가죠.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는데 저는 심상정 후보처럼 노회찬 후보도 워낙 훌륭한 인물들이니까 단일할 줄 알았는데 못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노회찬 후보 때문에 떨어진 거는 분명히 아니에요. 떨어진 건 분명히 아니지만 강남 때문에 떨어진 거죠. 강남 때문에 떨어졌는데 노회찬 후보에 대한 아쉬움은 남는다. 그러니까 뭐 노회찬 후보나 심상정 후보더러 지지자들을 배신해라. 이게 요구하기 힘든 일이란 그렇죠. 말이죠. 요구하기 힘들고. 이해해줘야 되는 일인데. 그건 이제 정치인의 더 미래를 내다보는 결단.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선거의 결과를 가만히 보면 결국은 이 선거는 지자체 장들을 뽑은 게 아니고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의사표시를.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럴 때 모여서 같이 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대의는 그 목소리를 같이 내느냐 아니냐였는데 진보신당 입장에서는 이제 존재 증명이 좀 급했던 거죠. 자신들의 존재 증명이. 그 부분은 진짜로 아쉽긴 아쉬워요. 그런데 이제 민주노동당이 저렇게 하고 과연 민주노동당의 존재 가치가 없어졌냐.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노동당이 저렇게 유연하고 저렇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지 우리 동네 아저씨들도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저건 빨갱이, 친북 좌파 정당인 줄 알았는데 민주당을 위해서 민주노동당 전당원들이 뛰고 이건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 국민들의 것으로 돌려야 된다. 이 모습을 보고 아니 한명수 후보인지 이상규 후보인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뛰니까. 그래서 제가 스튜디오에 모셔갖고 쭉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보다 나이가 어리길래 이제 앞으로 내 말 깐다. 그러니까 바로 동생으로 삼았죠 그냥. 근데 또 그 자리에서 그냥 망설이지도 않아요. 바로 형님. 그러다 그래서 내가 동생 이러지는 못하고 다음엔 동생으로 하겠다. 그 훌륭한 인물들이에요. 이게 가장 절박한 시대 요청의 우선순위가 좀 달랐던 거죠. 그럼요. 진보신당 입장에서는 자기 존재 너무 증명이고 멋있고 막 그 이정희 의원 뜨면요 무슨 탤런트 난리가 났어요. 아까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람들 마음에 빚을 쌓을 찬스였는데 빚이 아니라 아쉬움을 쌓아버려가지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아직도 있는 게 저는 뭐냐면은 진보 진영에서 아직도 연대할 구석이 남아있구나. 그렇죠. 근데 진보신당 당원이? 아닙니다. 대단히 아주 그 비호하는 발언을 계속 하시네요. 왜냐하면 여기서 깔 거니까. 아니 저는 안 깠어요. 왜냐하면 거기 노회찬 그 홈페이지 진보신당 홈페이지 가서 노회창 이런 발언하는 분들 좀 상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귀중한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함께 연대한다면 힘이 더 배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그만큼이 다음 남아있다. 대선에서 이제 그렇게 되죠. 다음 대선에서. 그만큼이 남아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쉬움은 어쩔 수 없는데. 아쉬움,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지나간 일이고. 강남 3구청장 오세훈 구청장이요. 내가 그랬거든요. 어제 막 그 처음 방송할 땐 흥이 났죠. 그런데 캠프에서 조금 자중해 주기 바란다. 안 좋은 소식이 들어온 거죠. 자중해 주기 바란다는 이야기는 자주 들으시잖아요. 여기서. 자주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자중? 할 거면 알았어. 나 방송 안 할게. 그러니까 가버렸어요. 그냥 방송 안 하고. 자중해달라는 얘기 듣고 30분 동안 침묵 시위를 했죠. 그걸 갔어요. 집에 그냥. 그 집에서 방송 계속 봤죠. 막걸리 마시면서. 근데 그때 낌새가 좀 이상했던 거예요. 캠프에서는. 그때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때 이제 이기는 줄 알고 오세훈 강남 3구청장.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당신 이제 떨어지면 그냥 평범한 야인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한 살 많으니까 바로 말을 놓게. 기분 나빠하지 마. 내가 나이가 더 많아.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또 자기 얘기. 무슨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나 했더니 결국 자기 얘기하려고. 아니 말을 깐다는 게 남자들 세계에서 너무 좋잖아요. 그럼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 제 생각에는 이번 그 한명숙 전 총리와 유시민 전 장관의 실패가 거꾸로 다음 대선의 희망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뭔가 해볼만하다. 나는 한명수 후보 지금 한 2만 5천 표 차이 났나요? 0.5%인데 저 투표하면 다 보존 신청해갖고 난 법적으로 한번 좀 다시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번 선거가 선관위가 아니라 관선이었죠. 그렇죠. 선거 감시위원 뭐죠? 선거? 관에서 하는 선거, 관건 선거. 사실은 뭐 많았잖아. 이상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직관이라 해야 되나? 직관. 스티브 잡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직관이 정답이다.
그러면서 삼성하고 비교하면서 삼성은 직관을 갖고 움직이는 듯 하지만 사실은 시스템이다. 네. 시스템은 창의성이 좀 떨어진다. 직관이다. 제 직관으로 이번 선거 이상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예. 그 직관에다가 예. 증거를 좀 더 보강하여서 증거 있어요. 이미 다 시간에. 캡처해놨어요. 아니, 캡처 정도는 아직 안 될 것 같고요. 안 캡처해놨어요. 그게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 하나의 작은 머리카락 하나라도 이게 결정적 증언이다.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해야 돼요. 또 하나 희망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 말을 오늘 계속 끊으시네. 4대강 예. 요거 어렵게 됐다. 특히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과 원칙을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법과 원칙대로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그렇죠. 제대로 안 하는 거. 다시 해라 전부 다. 그렇죠. 아, 그럼 건설회사는 복마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건설회사는 FM대로 서류에 나온 대로 그대로 하면요. 전부 공사 다 못 하는 거죠. 전부 다 예. 그리고 또 저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서울시장은 비록 의원님 표현에 의하면 3구청장이지만 강남. 그러면 서울- 75%가 시의원 75%가 네. 민주당.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 결정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예. 통과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예. 서울 광장 다시 여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이제? 무조건 열린 거죠, 저거는. 왜냐하면 구청장 25명 중에 21명이 네. 민주당 아니에요. 네네. 시의원 75%가 민주당이에요. 네. 과반 3분의 2. 그러니까 조례도 다 바꿀 수 있어요. 3분의 2.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서울 광장 열리게끔. 그렇죠. 조례 개정은 아마 과반수일 거예요. 네. 조례 제정은 네. 상위법에 상위법에 큰 충돌이 없는 조례 제정은 3분의 2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시의원은 안 해봤잖아요. 국회의원만 해봤고. 조례는 다 개정할 수 어쨌든 있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의 팔다리가 잘린 셈이죠. 그렇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께서 네. 우리 존경해줘야죠. 대통령이니까. 대통령께서 전국 광역시도 단체장들 아, 그거 진짜- 회의를 1년에 30번씩 해요. 네. 왜냐하면 국정이 이러이러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상구청장이 딱 있을 거 아니에요? 딱 보고 당신은 상구청장인데 여기 왜 와 있어? 서울시장을 보내. 그럴 거 아닙니까? 누가요? 다른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니 근데 그 자리에 네. 보세요. 이건 얼마나 진짜 통쾌해요. 그 통쾌한 게 장면은. 아니고 우리는 이번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한 사람들에게 복수해야 합니다. 네. 우리 가슴에 그분들을 묻었지만 이제는 그분들을 편히 보내주기 위해서 복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수란 말을 국민들이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급반전이 있어요. 6월 2일 복수라 쓰고 투표라 읽는다. 이게 제파 워딩 바이 봉도사. 근데 사실 인터넷에서 따온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말이 저는 이번엔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막 물리적으로 복수하고 그런 거 싫어하거든. 근데 이것도 있습니다. 근데 좋아요 안 좋아요? 괜찮아요. 복수라 쓰고 투표라 네. 읽는다. 그거 이제 2012년까지 쭉 써오시면 그렇죠. 되고. 예. 근데 저는 무슨 장면이 통쾌했냐면 제 얘기 아직 안 끝났는데. 도지사 회의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도지사회인데 딱 하는데 거기서 안희정 죽이죠.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통령님 그렇게 전방위 수사하고 그런 데 대해서 죽음으로 몰고 간 데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대국민 사과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럼 법을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국토 발전이었죠. 국토 발전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한 다음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럼 회 깨지는 거죠.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죠. 말할 사람들이죠. 그거 말 안 하면 충남지사를 왜 뽑아놨습니까? 그- 강원도지사 김두관 장관은 장군처럼 생겼잖아요. 거기 얘기하세요. 이러면 얘기 어떻게 안 하겠어요?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제일 통쾌한 장면이 그거예요. 대통령과 도지사 회의 하지 않습니까? 송영길 또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거기 테이블에 앉을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거기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마음대로 못 하는 거잖아요. 못 하는 거죠. 도지사 발언 막을 수 없잖아요. 네. 눈치 안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고 진짜 통쾌해요. 아직 송영길 의원은 입도 크게 벌리지 않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한 번 송영길 의원하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머리가 아파. 모든 논리가 다 나와갖고. 그분이 그럼 논리가 세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별로 설득도 없는 것도 막 그냥 계속 다 논리하면 또 수치 나왔다 뭐 나왔다가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얘기하면. 논리적 언변이 정봉주 말만 되는데 송영길 앞에 가면 그런 송영길 의원은 이제 인천시장 아니에요? 언제 말이 나올 줄 몰라. 왜냐하면 우리는 말을 하려면 입을 벌려야 되잖아요. 근데 송영길 의원은 입도 안 벌리고 말을 해요. 그런 게 말이죠. 이러니까 예측이 안 돼. 대통령 옆에 바로 가까우니까 서울시장, 인천시장, 네. 경기도시장 가깝게 앉을 거 아니에요.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 옆에 앉았고 대통령께 계속 논리를 얘기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논리가 좀 약하잖아요.
머리가 아팠고 다음 수업부터 좀 안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잘 모르시는데 제가 인천시장입니다. 안희정 의원이 그런 얘기 이러면 머리에 진짜 쥐나는 거죠 이게. 안희정 이제 곧 도지사가 그럼요. 왜 출마하느냐 마지막 멘트가 그거였어요. 생각해 보라고. 그 얘기 있었어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고 간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평생으로 모셨다가 야인으로 있다가 도지사가 된 사람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라고. 자기가 그래서 출마하는 거다. 그렇죠. 또 혼자도 아니잖아요. 네. 혼자 있으면 좀 주눅이 들잖아요. 이광재, 김두관, 조용길, 완전 직계들이 모여가지고 우금민. 진짜 통쾌할 것 같아요. 그분은 약간 문제가 있지만 나갔다가 나갔거든요. 탈당을 했어요. 당선되면 다시 민주당으로 복당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탈당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냥 병풍처럼 서 있어도 이게 힘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도지사 회의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대구시장, 울산시장, 그다음에 경북도지사, 부산시장, 확실히 저쪽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4명이거든요. 네. 또 우리 이시종 있잖아요. 서울시장 있잖아요. 서울시장. 서울시장이요. 그분이요. 딱 이렇게 표정을 보세요. 경기도지사도 있고. 표정을 보세요. 인생을 도전하면서 실패를 한 번도 안 한 사람 아니에요. 도전하면서 저돌적으로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논리가 세거나 투사형 사람을 보게 되면 주눅이 드는 스타일이에요. 한번 얼굴 맞대고 얘기해봤어요? 네, 해본 적 있어요. 해봤어요? 네. 저는 하나 안 해봤는데 딱 보면 알아요. 근거 없는. 아니요, 제가 국회의원 때 서울시장으로 만났거든요. 근데 우리 17대 국회의원들이 운동권들이 대반이었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가 얘기하면서 점점 기어들어가. 그런 논리는 약하죠. 예, 점점 기어들어가고 확실합니다. 사람 이게 기가 센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드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거 나서지도 못해.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송영길 얘기해야 되지, 이광재, 안희정, 김두관, 우금민, 이시종 또 행정의 달인이에요. 눈치도 안 보고 계속 얘기하시고. 눈치도 안 보고요. 예. 그 장면이 진짜 통쾌해요. 거기에 서울시장까지 꼈어야 되는 건데. 또 하나 있습니다. 예. 이번 선거 얘기할게. 광노현, 김상곤, 서울 경기를 제가 교육위원 아닙니까? 그 얘기 하셔야죠. 제가 진보 교육감들 휩쓸었다는 거.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진짜. 제가 교육 전문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번에 훌륭한 인물들은 제가 스튜디오에 모셔다가 인터뷰를 했어요. 직접 생으로 라이브로. 광노현 모셨죠. 근데 왜 모셨냐면 본인이 꼭 나와서 인터뷰를 좀 해야 되겠다. 지금은 한 표가 아쉬울 때인데 우리 네티즌들이 힘이 무서운 줄 안다. 그냥 나왔는데 교수님 아닙니까? 처음에는 말을 무지하게 많이 했고 제가 중간에 끊는데 또 어떤 네티즌 1236이라고 있어요. 엄청 태클 걸어요. 말 좀 끊지 말라고. 그냥 나도 20분 얘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대담의 강의지. 그래서 내가 하다가 교수님 출신이다 보니까. 교수님 출신 하다 1236 태클 걸지 마. 그랬더니 또 걸어요. 1236 너 나가. 그러니까 내그로 또 나가. 그런데요. 아이고. 야, 광노현 이분이요. 워딩이 예술이에요. 용어 선택이 이분이 대중의 정서의 흐름을 아는 분이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처지지 않습니까? 한 아이가 엎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교육에서 이 적자 생존의 교육, 강자 하나만 한 명이 1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이 논리하에서는 쓰러진 아이들은 도태됩니다. 근데 아이 하나하나가 우주입니다. 그 아이 하나가 넘어지면 우주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면 우주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이걸 들은 학부모님들이 감동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들 302명 중에 300등 꼴찌했어 이번에 중학교에서. 제가 그래서 학원 안 보내잖아요. 그냥 너 행복하게 놀아라. 아니 실제로 꼴찌. 실제로 꼴찌 302명 중에 300등. 근데 IQ가 나쁘면 내가 이해를 해요. IQ 152. 그 맨날 멍하니 있어요. 그 너 왜 그렇게 멍하니니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대요. 근데 어쨌든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 나는 광노현 교육감 되면서 초등학교 일제고사 없어지는 거, 전교조 교사들 자른 거, 무상급식 되겠죠 이제. 무상급식 하는 거. 근데 무상급식은 더 나은 희망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을 아이들 고통에 빠지게 한 거 아닙니까? 일제고사가. 선행학습 아니에요. 선행학습 해야 돼요. 일제고사 하려면 학원 가야 돼요. 그 전에 유인종 교육감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선행학습은 또 하나의 가혹행위입니다. 왜 우리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가혹행위 하냐고요.
사자후 비슷하게 되어가는데 지금. 그렇죠. 일제고사 없애야죠. 당연하죠. 예. 2004년도 공동택 교육감 되면서 지금 어디가 있죠? 2004년도에 마지막 얘기하는 교육감 거예요. 되자마자 예. 일제고사를 했어요. 일제고사 하자마자 초등학교 전문으로 하는 학원들이 우죽순처럼 생겼고 학원들만 먹고 사는 거예요. 학원에서 돈 그렇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학원에서 돈 받았대요?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구속된 거구나. 아시면서 다. 자, 마지막 지금 한 2, 3분밖에 안 남았기 예, 때문에 마지막으로 짧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최후의 수혜자는 예. 정봉주 전 의원이다. 왜요?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아, BBK. 예. 예. 우리 집사람. 아, 그리고 제가 네. 이번에 아프리카 네. 인터넷 방송을 13일 동안 했잖아요. 이게 제 이 표현이나 이런 게 약간 중독성이 있잖아요. 거기 갖고 살아요. 페인이 됐어, 페인.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지금까지 정봉주 의원의 자기 자랑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